네, 진사로입니다. 52회 한능건 기본 41번부터 마지막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사진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1910년대 헌병경찰과 칼을 휴대한 교사 가래요. 자, 이 시기는 바로 1910년대고 뭐 헌병경찰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이제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자, 지금 뭐 헌병경찰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게 뭐 태형, 그 다음에 칼을 휴대한 교사라는 건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있었던 거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은 회사령이나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선지에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이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 초 통리기무 아문에 의해서 설립된 이 개화정책 추진기구죠. 이 통리기무 아문에 의해서 설립된 신식군대. 자, 그 다음에 이 산미 증식계획은 1920년대 일제가 추진한 계획이죠. 산미 증식은 성공했지만 야, 우리가 목표한 양보다 적잖아 하면서 더 수탈을 해가요. 이게 뭐 조선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강제 공출, 이건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 민족말살 통치랑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강제 공출은 국가총동원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금속 종류 잔뜩 쌓여있네요. 이거 갖다가 무기 만들려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자, 42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2단체로 오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독립운동단체 조사 발표에 해가지고 폭파, 요인 처단, 종로경찰서,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김익상, 김상호, 김원봉, 박재혁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금방 나오죠. 이 단어들만 쭉 봐도 의열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쭉 보다 보니까 두 분이 섭섭해 하실 것 같으니까 쓸게요. 나석주 의사, 그 다음에 김지섭 의사, 이 두 분은 쓸게요. 자, 이 종로경찰서가 김상옥 의사가 의거활동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직 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그 다음에 김지섭 의사는 일본에서 그 일본 왕궁에다가 폭탄을 투척하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박지혁 의사 나와 있죠. 이 박지혁 의사는 부산경찰서에 그 의거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김원봉 선생님 조직하셨죠. 이 의열단을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이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신간회랑 거의 같은 역할을 했던 여성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여성들이 연합해서 세운 단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성 관련된 인권 신장 운동을 많이 했어요. 자, 보안회 하면은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중광단의 경우에는 그 대종교에서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장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종교에서 설립한 이제 무장 활동 조직이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김사진 장군께서 청산리 전투 지휘하시는 이런 부대죠. 자, 4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의 희롱에 격분하다. 민족 차별에 분노한 광주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다. 그러니까 3화가 진상조사단이 나왔습니다. 자, 진상조사단,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관련된 이 진상조사단은 바로 신간회예요. 그러니까 신관에 관련된 내용이 가에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신관회 등이 지원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자, 통감부가 설치된 거는 을사늑약대입니다. 1905년이죠.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거는 이건 이제 도쿄 한인 유학생인데 3.1운동 한 달 전이에요.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공표한 거는 192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랑은 관련이 적고 신간의 조사단 요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밑줄근 영화의 제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를 잘 보셨습니까? 자, 순사에게 끌려간 주인공 영진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단성사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이분을 가리켜서 변사라고 불러요. 이제 처음에는 영화가 이제 소리 동시 녹음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만 찍고 그 대사는 이 변사라는 분이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를 잘 보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에 맞게끔 막 남성 배우, 여성 배우 막 목소리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영화를 이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중요한 키워드 나왔죠. 나온규 나왔습니다. 자, 울고 계시는 분도 있죠. 자, 이 영화는 바로 아리랑입니다. 1926년에 단성사에서 개봉한 춘사 나온규 선생님께서 각본, 감독, 주연을 맡으셨던 이 영화가 이제 아리랑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관객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선지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영화 제목이고 우리나라 그 국가 영상 자료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영화들이에요. 이제 이 미몬 같은 경우에는 1936년인가에 아마 만들어진 영화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만세는 광복 직후에 만들어졌어요. 자유만세니까 광복 직후. 죄송하지만 이 자세한 내용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집 가는 날의 경우에는 이게 1957인가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코미디 영화일 거예요. 아마 좀 웃기는 그런 코미디 장르의 영화인데, 이 시집 가는 날은 영화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국 영화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이에요. 국제영화제 수상작. 그래서 요 시집가는 날은 이제 영화사적인 측면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큰 작품일 텐데, 이 한능검 시험에서 이 다른 선지의 이 영화들이 정답 선지로 나올지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황국신민 서사를 외우지 못하는 국민학교 학생은 제국시민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나왔고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짜증납니다. 자, 이건 1930년대 이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족말살 통치의 일환이에요. 황국신민 서사의 암송이나 창시 개명, 신사참배, 궁성요배 이런 것들이 민족말살 통치랑 관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가총동원법 말씀드렸지만 쌀이나 금속 종류에 대한 공출, 그리고 인력 수탈에 관련돼서는 강제징용이나 그 여성 정신근로, 그러니까 위안부 말하는 거죠. 이런 게 국가총동원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있죠? 2번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일본식 그 종교 이 신사를 지어놓고 거기다 절해라 라고 이렇게 계속 강요했다는 거죠. 자, 대동법 시행에 반대하는 지주. 자, 이건 광해군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주들을 엄청 반대했어요. 자기네들 세금 늘어나는 거라서 대동법 시행 반대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자,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초죠. 방문국에서 한송순보를 발간하는 관리는 1880년대입니다. 이 한송순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4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신탁 통치 반대 집회 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탁 통치 반대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되겠는데, 이 신탁 통치 반대가 나온 거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제 미국, 소련, 영국의 세 나라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만난 거죠.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서, 자,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38도선 기준으로 나눠서 신탁통치해라.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 집회가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막 좌우 갈라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결렬이 되니까 이제 이승만이 정음해서 야, 이거 저기 소련들 내쫓고 그 우리 저기 남한 정부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안 돼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지만 실패.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엔 총회에 결의된 걸로는 인구 비례 총선거가 결의돼요. 그러니까 그 인구 비례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들어오니까 소련 측에서 유엔 임시위원단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유엔 소총회에서 이 안건이 다시 올라오니까 야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에 반대한 김구, 김규식 이분들이 산발도선 넘어서 남북협상하러 갔고 안 되죠. 그래서 결국 50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긴 내용 중에 하나가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4번이 정답이야. 50 총선거. 자,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박정희 정부이기 때문에 한참 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말기에 있었던 일이죠.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 유신헌법도 역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후근의 편지를 새긴 조형물이래요. 학도 의용군으로 포항여중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였습니다. 자, 동족 상잔의 비극,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죠. 이 전쟁 바로 6.25 전쟁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학도 의용군으로 갔고 전사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싸우려고 학생 신분이었는데 갔다. 이것도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게 참 안타깝네요. 자, 어쨌거나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정답이 금방 나와요. 3번입니다.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지금도 이 요 당시 16개국 중에 있었던 나라를 가보면은 그 6.25 전쟁 참전 관련된 그런 기념물들이 그 나라에 있어요. 뭐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튀르키예 같은 데 가보면은 있죠. 막 그래서 그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이 막 한국 사람들 오면 엄청 반가워하시고 막 이런 것도 TV에 나오고 이랬잖아요. 예. 자, 이 미국이 애치슨 선언을 발표했다. 요거는 그 6.25 전쟁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극동 방위선을 설정했는데 거기에 일본은 들어가고 한반도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과 북한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남한 쪽으로 쳐들어가도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있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여운형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1945년 8월 15일이요. 그러니까 광복되던 그 순간에 결성됐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빠지면서 행정과 치안을 맡아야 되는 조직이 필요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1908년 정도에 있었는데 정미의병. 그래서 요때 뭐 이제 허위 이인영 요런 분들이 이제 총지휘관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서울 진공작전에 대한 일본의 그 대응 방식이 뭐였냐면 남한 대토벌이었어요. 하여튼 이 인간들은 뭐 대응한다 그러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뭐 청산리 대첩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는 일본의 군인들만 잡으려고 했는데 이 일제에 빌어먹을 인간들은 그 간도참변 막 그래 간도주의 한인들을 막 싹 학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참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자, 그 48번 가겠습니다. 갑자기 또 스스로 열받았습니다. 자, 다음 자료로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 해가지고 1987년 6월 10일 나왔습니다. 성공회 대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범국민대회위원회 해가지고 나왔죠. 자, 이 전단을 보고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은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에요. 간략한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이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가 1월 달에 있었어요. 1월 달에 있었고, 이거에 관해서 뭐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13 후원 조치. 이게 나오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세대학교에 다니던 이한열 학생이 피격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민 시위로 확산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6.29 민주화 선언으로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나와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이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5년 단임 직선제. 자, 이렇게 이제 헌법이 개헌이 됐습니다. 이게 9차 개헌이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대통령들도 5년의 임기로 딱 한 번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죠. 근데 이것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바람에 갑자기 대선이 치러져가지고 그렇게 됐고, 뭐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이제 6.3 시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 지역의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돼서 그 계엄군한테 저항을 하니까 이제 저기 나라에서 저 신군부에서 공수부대까지 투입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이런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다음 신년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사실 저는 이 분의 이 그림 얼굴만 보고도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읽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자, 2월 25일 국민의 정부는 전례 없는 외환위기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국민은 실직과 경기 침체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근무호기 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하나없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분은 고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얼굴 보고 알았다 그랬지만, 전례 없는 외환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그 다음에 근무호기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국민의 정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의 키워드죠. 자, 여기 이제 선지의 김대중 정부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가장 큰 일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IMF 구제금융 극복, 또 하나는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죠.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같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죠. 이제 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개성공업 지구 합의, 금강산 관광 합의, 뭐 이런 것들 다 통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IMF 구제금융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이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노사정위원회 요거 출범해가지고 이제 노동자 측, 회사 측, 그 다음에 그 정부 측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구제금융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칠레와의 FTA 요거 이제 체결한 것도 김대중 정부 시기예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은 이게 2월 25일이 이제 98년이에요. 1998년.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하셨으니까 2003년 2월까지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중간에 보면은 뭐 2002년에 부산 지역 아시안 게임이나 아니면은 2002년 월드컵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제 사실 저는 이 시기에 그 군인으로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제 계급이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고 있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연평해전. 사실 이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햇볕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요거는 북한한테 계속 잘해주기만 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이지, 이게 절대로 북한한테 뭔가를 퍼주고 막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평해전이 북한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때 연평도에 있던 해병대 자주포들이 빠바방 엄청나게 쏴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해전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전투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에 대한 아직 그 역사적 평가가 다 안 끝났는지 한능검에서 제가 연평해전을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소련이나 중국과 국교가 수립된 거는 노태우 정부 때예요. 이거를 이제 간단히 말하면 북방 외교. 중국 및 소련, 그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 여기랑 국교를 수립했는데 이걸 북방 외교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로 보면 되겠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건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자, 5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남북한 당국이 통일 방안에 관한 합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자,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상호 방문한 끝에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고,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연도에 보면 1972년이 있죠. 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것도 키워드고, 1972년도 사실은 중요한 키워드이긴 해요. 저 때가 박정희 정부 때이기 때문에 요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의 대표적 키워드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거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정부 때, 그 다음에 14 남북 정상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5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갔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이 강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